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시간입니다.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, 교수님. 예, 안녕하세요. 예. 자, 오늘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서 좀 예.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여야가 모처럼 만에 이거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 2차 추경안 통과된 이후에 협치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. 예. 예. 그런데 기업 측에서는 이거 기업을 옥죄는 법이다라고 해서 또 강력하게 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. 이 공정경제 3법 과연 어떤 내용이고 왜 기업들이 이렇게 반발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. 예. 공정경제 3법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. 그러니까 공정경제 3법으로 불리는 상법, 그다음에 예. 공정거래법,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법 이렇게 세 가지를 개정하겠다는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. 예. 이 세 법안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취지입니다. 예.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본인들에게 불리한 법이기 때문에 예, 좀 반발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예. 예. 논란이라고 해야 될까요? 또 기업 측에서 이제 반발하고 있는 이 쟁점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? 지난달 31일 정부가 제안한 그러니까 상법 일부 개정안 가운데 논란이 된 부분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. 예. 첫 번째로 이제 경영 감독 기능을 하는 감사위원 중에 한 명을 이사회에 소속되지 않은 별도 인물 중에서 이제 뽑도록 하는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. 예. 두 번째는 모 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, 마지막으로 대주주의 그 의사결정권을 3%로 제한하는 것입니다.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. 예. 하나씩 좀 살펴보면 네. 일단 이제 감사위원을 이사회와 분리해서 별도의 인물을 선출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는 예. 그만큼 감시 기능을 좀 강화하자 이런 차원이잖아요. 그렇죠.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기업 대부분의 이사들이 기업 경영진의 좀 우호적인 이런 이사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어서 그렇죠. 아무래도 자기 측에 유리한 사람들로 그렇죠. 이제 구성을 했을 텐데. 그래서 감사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라는 얘기는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이제 우선 그 감사위원 분리 선임안에 대해서 재계에서는 보유 지분에 따른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크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. 예. 해당 그 개정안에선 감사위원을 뽑을 때 최대 주주가 특수 관계인과의 지분을 포함해서 최대 3%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허용을 했고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최대 주주가 한 기업의 총 주식 가운데 30% 지분을 갖고 있어도 감사위원 선출 안건에 대해서는 3%만큼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예. 이에 대해 이제 재계는 주주총회에서 주식을 더 많이 가진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의 의사를 더 많이 반영하게 해주는 한 주에 한 표로 대표되는 예. 그거는 의안서에서 이제 대주주가 감사위원 선임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직무의 독립성을 해치는 등 전횡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고 이제 소액 주주, 소수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사실 그동안 재벌 기업들이 대부분 오너의 의향대로 또 결정대로 다 그냥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따라갔잖아요. 그렇죠. 예,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사례들도 발생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정 노력들은 별로 없어서 이런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그렇죠. 상당히 이 오랫동안 사회는 완전히 예. 우호적이고 그나마 거수기 역할을 감사가 이제 거기서 자정 기능을 해야 될 텐데 이것마저도 그 사람들이 이제 추천을 하니까 이걸 좀 별도의 인물로 이제 뽑자 이런 의미겠죠. 예. 그리고 다중대표 소송제는 뭡니까? 저도 이 용어는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요. 예. 다중대표 소송제는 이제 모 회사가 자회사의 상당 부분 지분을 갖고 있을 때, 그러니까 이제 자회사 지분을 50% 이상, 100%까지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경우에 이제 자회사의 임원이 회계 부정을 저질러도, 그래서 자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도 모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소액 주주들은 아무런 대항권이 없기 때문에. 그 모회사 대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하지 않으면 손해를 그대로 소액 주주들이 다 떠나야 되거든요. 예. 그래서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회사 주주가 1%의 지분만 갖고 있어도 자회사 이사가 어떤 그 범법 행위를 하면은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 회사인 제일모직의 주식을 갖고 있는 소액 주주들이 자회사인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을 저질러서 주가가 떨어지면 모 회사인 그 제일모직의 주가도 같이 떨어지거든요.
예.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다중대표 소송제가 도입되면 모회사인 그 제일모직 주식의 1%만 갖고 있는 그 소액주주라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사를 처벌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. 이건 뭐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사안이네요. 예. 이 다중대표 소송제에 대해서도 역시 재계는 뭐 반대하겠죠? 그렇죠. 그러니까 전경련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자회사의 소송 위험이 커지고 자회사 주주의 권리도 침해될 수 있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.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. 몇 개 회사를 빼고는. 그러니까 상법상 기업의 모자 그 관계가 성립되려면은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50% 이상 가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재벌이나 기업 집단 구조를 볼 때 상장사 중에서 이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. 실제 벌어지지도 않을 문제인데 재계가 괜히 정부안 전체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한 게 억지 논리 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. 예.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있지 않습니까? 예. 이것도 뭐 첨예하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에서는 이제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하고 일감 몰아주기 그 규제를 강화한 점이 이제 재계 심기를 이제 불편하게 예. 한다 하고 있고요.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만 이제 고발이 가능하다고 한 현행 그 법을 고쳐서 일반인도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. 예. 그 뭐 지주회사 지분율 높이려는 법안의 내용 이걸 좀 풀어주시죠. 어떤 내용인지. 그러니까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서 대기업 집단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거나 그 기존 지주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새로 편입할 경우에 지금보다 이제 자회사 지분을 더 많이 취득하게 할 계획입니다. 예. 그러니까 현행법상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이 낮아서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도 과도하게 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법안인데요. 개정안이 시행되면은 새롭게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그 지주회사는 자회사나 손자회사 지분을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30% 이상 그리고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50% 이상 보유를 해야 인정을 합니다. 예. 그러니까 현재보다 약 각각 10%씩 올라가는 거죠. 이 부분 관련해서 재계는 또 어떤 뭐 역시 반대할 입장입니까? 텐데요. 예. 이제 이유는 이에 대해서 이제 전경련을 통합한 그 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때 드는 비용이 30조 원이나 든다. 그리고 그에 따른 일자리가 이제 없어지는데 23만 8천 개 이를 것이다.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근거를 상대해서 예. 이렇게 뭐 그렇지 않아도 요새 일자리 걱정들이 많지 않습니까? 이런 이유를 들어서 강력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어요. 예. 이게 뭐 재계 논리인데 이 재계의 논리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? 그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. 각 기업 집단이 이제 지주 체제 그러니까 변환을 하면 얻는 또 그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게 있는데 예. 그런 이제 새로 회사를 설립하고 하려면 이제 지분 매입 소요 비용 이런 것들이 들겠죠. 그 두 가지를 따져봐서 어떤 게 더 유리한지 따져보고 스스로 선택할 문제지 이걸 강제화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. 모든 기업이 지주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것처럼 마치 가정을 해서 커다란 비용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심지어는 일자리까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.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는 감추고 불리한 것만 부과시키고 있다. 그리고 그게 예. 뭐 현실화된 것도 아니고 가정을 해서 이제 전부 산출한 금액이고 숫자라서 믿을 수도 없는 그 수치들이고요. 예. 일부 기업에만 해당되는 문제를 마치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건 무리고요. 정작 문제는 그 신규 설립 전환 그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이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게 사실은 또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개정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그 아직 건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재벌들이 지주사로 전환을 했지만은 삼성, 현대차 같은 그 경영권 세습 문제 때문에 이를 꺼리는 회사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지주회사를 안 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걸 강제해서 규정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시민단체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뭐 저 일감 물어주기 이런 거는 뭐 대표적인 또 부당거래에 해당되는 사안이잖아요. 어쨌든 대기업 중심의 이제 경제 집중 현상을 좀 완화하고자라는
이 정부의 정책의 이번 정책의 취지가 담겨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그렇죠. 그 전에도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예. 재계가 워낙 강하게 반발해가지고 무산됐던 법안이라 이번엔 좀 꼭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 뭐 또 살펴봐야 될 내용이 많아서 네. 다음 주에도 연속해서 이 공정성법과 관련해서 예. 좀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바른경제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, 교수님. 예, 고맙습니다. 대전, 세종, 충남